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이 또 이상해가지고 종료하고 다시 2부로 하게 됐습니다. 예, 옥님 역시 잘 찾아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송정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로 심각한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우선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집회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법통 사건, 그것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예, 쭈구리 횡포 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아주 엄청난 사고 하나 터졌습니다. 굉장한 보안 사고 났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판사들 문제 요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대통령실 앞에 전쟁기념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계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정규직.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며칠째 계속 시위 중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있을 때, 예, 오마이갓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재인이가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있을 때, 그때 노조들한테 점수 좀 따려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공갈포를 쏘놨고, 공갈포만 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ROK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라고 정규직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규직으로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들은 시험 보지 않고 전원 무시험으로
정규직으로 그냥 전환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냥 전환시켜 주면은 그럼 이전까지 있던 정규직들은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형평성이 어긋나죠. 반발이 심할 거죠. 어쨌든 뭐 이거는 노조들 문제니까, 노동자들 문제니까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그것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이렇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오늘 공무원 노조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120만이에요, 우리나라.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아마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로는 세계 탑일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서 김정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는 겁니다. 운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 완전히 부패해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 사회가 썩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120만 공무원 전체가 다 썩었냐면 그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공무원들 중에서 90% 이상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공무원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은 안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과반수 정도는 진짜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도 안 되는 공무원들, 이 썩어빠진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 사회를 욕보이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무원 노조라고 나와서 집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회를 하면서 내걸고 있는 요구사항 보니까 이거는 요구사항 중요한 거 3가지입니다. 3가지. 보니까 첫 번째가 청년들 다 떠나니까 임금 인상해달라. 두 번째도 그것도 임금 인상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 사무수당 확보해달라는 거예요. 확대해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공무원 노조 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무원 노조 위원장, 사무처장
선출하는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선거 사무수당을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는 뭐 완전히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10%도 안 되는 이 썩어 빠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난 진짜 이 썩어 빠진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했어요. 오늘 그 집회 장소 전쟁기념관 광장에 한 번에 4개의 단체가 집회를 했습니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가 국민보험공단 비정규직을 무시험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집회. 그리고 그 가운데 백신 피해자들 집회.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노조들의 대항에서 신자유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맞불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로를 차도를 점령해가지고 공무원 노조가 집회를 한 겁니다. 집회 시작하면서 그 맞불 집회하는 단체 보고 진행자가 제일 먼저 집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그거예요. 저 쓰레기들이라고. 맞불 집회하는 사람들 보고. 저 쓰레기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집회 방해하고 있다고 난리치고 갔어요. 난리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네들이 쓰레기들이에요. 내용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그냥 막 돈만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행동도 완전히 이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기본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제가 시위하는 자리가 바로 앞에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자리 공원이에요. 공원 도로변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시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시위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시위하는 자리에 공원에 버스 정류장 부근에 금연구역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들이라면 특히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도로변에서 공원에서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이 집회하는 자리에서 몰려와가지고 담배 피고 가래침 뱉어대고 담배 꽁초 그냥 소복히 버려두고
누가 누구한테 쓰레기라는 소리를 표현을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쓰레기통 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줄 아는 모양이야. 미안한 생각도 없어요. 부끄러운 생각도 없어. 공무원 노조들 나한테 진짜 더러운 꼬라지 참 많이 보였습니다, 나한테. 근데 말이 길어질까봐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썩어빠진 공무원들을 스스로 자정해서 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정말 앞길이 암담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허구한 날, 특히 오늘 평일이잖아요. 2시, 3시면 근무 시간이잖아. 평일날 근무 시간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 달라고 외치는 거, 돈 더 달라고 외치는 거. 왜냐? 이전에는 공무원이 되면은 공무원 신분으로 뭐 옛날 같으면야 뭐 진짜 위패에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애초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이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직업의 하나로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안정된 직장으로서 그냥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길거리 나와서 돈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 중에서 10%도 안 되는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폐악질을 저지르고 전체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을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어떠한 명분도 없어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통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현장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 시스템이 일주일에 4번씩이나 먹통이 됐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고를 조사한 거 납득할 수 없고 의혹이 많다고요. 단순히 포트가 불량이라고 했다는 거 의혹이 투명하지 못해서 의혹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총선이 5개월도 못 남았고, 그리고 북한하고 중공하고는 완전히 북한하고는 지금 완전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공은 항상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네들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이렇게 모략질을 하는 상황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야당들,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진짜 반국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패거리들,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문재인 패거리들이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반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이,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포트 불량이라고, 장비 불량이라고 덮어버리기 힘들다고,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소통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주제에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외부 사이버 공격, 불순 세력의 해커 보안 사고,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쉬쉬하고 넘어왔다는 것.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 선거 방해, 해킹 당했을 위험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보타주,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근본 원인을 파악하라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사고일지라도 이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니까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이런 지자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안보기관에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선거 상황이 이거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저 야당 것들은 그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철저하게 방비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선거는 불법 선거라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 위반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선거법에 분명히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확정을 하고 선거구 확정을 해야만이 선거인 명부를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거구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선거인 명부도 확정이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이, 전산망이 먹통이 됐다면 이게 단순 먹통인지 아니면은 먹통을 가장해서 그 자료를 빼갔는지 조작을 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선거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은 시작부터가 불법이라고요. 지금 불법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야당 전부 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금 이 선거법 위반하고 시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나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것, 여의도에 있는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법을 어겨가지고 법을 어기고 그냥 정치 행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 행위가 맞는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정치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서도 자기네들끼리 합의하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자기네들끼리 묵인하면 그것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거구 확정이 안 됐는데도 야당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당 것들이. 국민들은 선거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것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봐요. 국민들은 선거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알 필요가 없어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야?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서는 진짜 알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제가 어떻게 되든
알 필요가 없다 해도 법으로 정해진 그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니야. 국민들 알 필요가 없으니까 법은 그냥 막 짓밟아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것들, 특히 야당 것들, 요즘에 지금 예산 결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결산. 정부에서 예산은 결정을 하지만은 심의하고, 아니, 예산을 계획을 하고 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주는 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야당 것들 중에서 야당 대표라는 자, 시 예산으로, 도 예산으로, 시 예산이나 도 예산, 이건 말 그대로 국민들 세금이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예산. 시에서 쓰니까 시예산이고, 도에서 쓰니까 도예산이고, 나라에서 쓰니까 국가예산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모든 생활비를 다 썼잖아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도시락, 소모품, 자기 쓰는 기호품까지 전부 세금으로 썼잖아요. 김밥, 초밥, 과일, 샌드위치 전부 세금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을 개인 고용인처럼 취급하고 사용을 했잖아요. 요즘 지금은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관용차 그냥 개인 일정 보면서 관용차 타고 다녀도 그거 비난받을 일이었어요. 비난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기구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개인 고용인처럼 부려먹었는데 세금을 자기네들 생활비, 자기네들 간식거리, 자기네들 그냥 호요식 하는 데 썼는데 이런 자가 야당 대표를 하면서 지금 국가 예산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국가 예산을 그냥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전 관련 기업의 관련 예산은 그냥 막 완전히 싹 삭감해버리고 자기네들 지역에 자기네들 패거리들한테 이득을 주는 예산은 그냥 막 갖다 붙여버리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자가 이전까지 폐악질 저지른 건 둘째치고 범죄 저질러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건 둘째치고 세금을 자기 멋대로 쓰는 자가 자기 개인 생활비로 쓰는 자가 지금 국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쥐주물르고 있다는 거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당은 뭐 같이 그렇다 치지만은 여당 것들은 뭐냐고. 여당 것들은 그놈들이 그놈들이에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싹 다 물갈이 해버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 물갈이 한다고들 서로 설쳐대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개판인 것들이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여러 번이 있었으니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아주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이게 좌파 유튜브에서 공개한 영상이랍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은 대통령 영부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뇌물 받는 영상이 나온 겁니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 그러면서 지금 그것이 값어치가 300만 원이니까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야, 난 이거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겁니다. 뭐냐면은 이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 행세를 하는, 진짜 목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영부인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은밀하게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작년 9월 13일 날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양평에 거주한다는 사람인데 목사라고 행세를 했으면 어느 교회인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까지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목사 행세를 하는
재미교포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혼자의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이 MBC 기자 출신하고 지금은 해고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MBC 기자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적 자체가 종북 성향의 목사. 내가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왜냐면은 이 극좌 유튜브 개딸 선동대들이 목요일마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그냥 소란을 피우는데 이건 그냥 광란이에요, 광란. 이 집회라고도 할 수 없어요. 예, 고테클라님, 헐랭이 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냥 저주의 욕설을 퍼붓고 있는 그냥 광란일 뿐이에요. 그거는 집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 하는데 목사들이 목사라면서 그냥 나와서 이 욕지거리 하는데 야, 엄청나요. 진짜 입으로 옮기기도 힘든 욕설들, 저주의 말들, 증오의 말들. 하긴 뭐 신부라는 것도 뭐 저주를 하고 증오를 하는 상황인데 뭐 목사라는 것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그 목사들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는지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언론인 행세를 하던 자들하고 정치인 행세를 하던 자들하고 작당을 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그 접근에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선물을 하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야당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특검한다고 지랄들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거는 그겁니다. 우선 첫째, 이건 보안사고예요. 보안사고. 그럼 이 보안사고가 나는 이 보안사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보안사고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부주의로 실수로 일어난 보안사고로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경호처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체크를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몰래 카메라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보안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자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경호처에서 이자들하고 작당을 한 경호처 요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저 문재인 경호처하고 대통령 경호처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쨌든 이 문재인 경호처, 문재인을 비호하고 문재인을 보호하고 문재인에게 손발이 돼가지고 비열한 짓 하는 것들 많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나는 이 경호처 사고 칠 줄 알았어요. 분명히 큰 사고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경호처가 지금의 대통령을 위주로 경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권력자에게 개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이 자기 경호원한테 암살됐어요. 왠지 아세요? 종교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힌두교도 간디는 힌두교를 신봉하는 힌두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시크교도 하고 무슬림도 아니고 시크교도입니다. 시크교도. 시크교도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시크교도를 좀 과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크교도 경호원이 간디를 암살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을 추종하고 문재인을 교주로 삼고 있는 공무원들, 썩어빠진 것들, 이 사회주의 종북 종중 매국노들, 문재인을 위해서 어떠한 짓이라도 합니다. 제가 경호처에서 문재인을 비난하는 이유로 소지품을 훔쳐가고 시위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호구역을 마음대로 설치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4월 30일 날은 경호구역 내에서 30여 분 동안 문재인 추종자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호원들이 하나도 없이 싹 피해준 거. 경호원이긴 하지만은 문재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야비하고 비열한 짓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경호처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씀드려볼까요? 이 목사 행세를 하는 자가 일부러 이렇게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예, 손방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늦게라도 참석해 주시니까, 늦게라도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MBC에서 근무했었다는 이 언론인 행세를 했다는 자, 이자 분명하게 저쪽 패거리입니다. 개딸 패거리인지 문재인 패거리인지 아니면 이쪽 저쪽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 건지. 여러분 그전에 고발사주, 그 고발사주라는 사건 아십니까? 검사가 언론인한테, 그 언론인이 이동재 기자죠. 이동재 기자. 검사가 이동재 기자한테 자료를 넘겨주고 그것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이런 사건. 요 고발 사주 사건을 일으킨 자예요. 그 자가 지금 이 사건에 이 목사 행세를 하는 자하고 같이 야합을 해서 만든 사건입니다. 이거. 어쨌든 이렇게 극좌파가 의도적으로, 이건 극좌파 맞아요. 이 목사라는 자 분명하게 종북주의자입니다. 종중주의, 종중까지는 모르겠지만 종북주의자는 확실해요. 어쨌든 이런 종북주의자가 이런 극좌파 언론인 행세하는 자하고 야합을 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판 겁니다. 그럼 이 경호처가 동조를 하고 공모를 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왜? 문재인이가 종북주의자고 문재인이를 추종하는 자들이 공무원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경호처에는 없겠습니까? 경호처에 문재인을 추종해가지고 진짜 비열한 짓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보안사고입니다. 하긴 뭐 경호처가 보안사고 일으킨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문재인이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자식이 최고 기밀 장소인 청와대에서 1년 이상을 함께 거주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안사고라고요. 문재인을 위해서라면 이런 보안사고 얼마든지 치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란이에요. 반국가 세력.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획한 사고입니다.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만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건데 이걸 단순히 일반 법으로 일반 형법으로 다스리겠다고요? 내란죄예요, 내란죄. 국가 반역죄입니다. 이 애국정 TV 들어온 거는 좋은데 내가 이거 그 전에 여러 번 차단했는데 어떻게 또 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차단 내가 여러 번 했었잖아. 내가 차단한 사람들은 몇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차단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사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목사라는 자와 이 기자라는 자 그리고 이것을 퍼뜨리는 자들 이거는 분명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국가 활동을 한 내란 범죄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은 이것에 연관돼 있을지도 모르는 경호처 난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경호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경호원들이 단순히 그것을 철저하게 수색하고 감시하지 못한 실수라면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또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진짜 저 야당 것들이나 문재인 패거리들하고 이것들이 서로 작당을 해서 공모를 해서 했다면은 이건 또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수사나 조사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난 이거 궁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가장 신난 것들이 야당 것들입니다. 가장 신난 것들이 야당이에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그 선물 받은 거는 확실히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지네들이 그럴 자격이나 있어요? 아니면 이것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받아 처먹은 것하고 딜하려고 이러는 건가?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야당에 있는 것들 지금 명단 드러난 것만 21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명단 드러나 있는 것만 21명. 100만 원 받아 처먹은 것도 있고 300만 원 받아 처먹은 것도 있고 600만 원 받아 처먹은 것도 있고 어쨌든 명단은 21명이에요. 이거는 선거법에도 위반되지만은 우선 김영란법에도 위반이에요. 김영란법.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 야당 쓰레기들이 여기에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사건 자체가 달라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중차대한 보안사고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매듭을 지어나가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내란 범죄예요. 이거 진짜. 그리고 다음 달 12월 4일 날 서울에서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것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것을. 저는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법관들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들 중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법관 회의라는 것을 한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희한한 겁니다. 주제가 SNS, 법원 판사들의 SNS,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법관들에게 정치적으로 과도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옥님, 그것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 쩐명이 재판, 이거 TV로 방송할 수 있다고, 실시간 방송할 수 있다고 한 거는 지난번에 대법원 국정감사기관에 나온 소리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요번에 12월 4일 날 모이는 거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 목적은 판사들이 SNS에다가 자기 개인 의견을 올려놨다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이 법관들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마련하는
이런 이 논의를 하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에요, 옥님. 착각한 건 아니고 거기에 끼워 넣기는 한 거예요. 이게 그 재판 방송한다는 거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진작에 정해진 이야기고 지금 얘네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판사들이 SNS에다가 올린 글들,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개같은 개만도 못한 판결을 해가지고 공격받는 거, 이것에 대해서 판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얘네들이 모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신자유연대를 고발한 사건. 나는 이 판사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모이는 거는 괜찮아요. 모이는 건 괜찮은데 이 논의하는 주제가 잘못됐어요, 완전히. 판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자정할 수 있는 이런 논의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지금 판사들이 사법부 내에 사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조직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게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냥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자정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막겠다고 하는 이런 짓들. 완전히 이제는 우리나라 사법부 완전히 진짜 똥구덩이에 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것으로 자기네들이 진짜 판사들이라면은 진짜 자기네들이 법조인이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판결하는 이런 판사들이라면은 판사들을 욕보이고 있고 이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판사들을 어떻게 제재하고 걸러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아니라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해도 그 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나라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고발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예, 풍성한 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자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지금 뭐 아직 제가 이것에 고발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법적인 조항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이전에 대법원 행정처장이 고소당한 사건이 있어요. 때문에 이자도 지금 대법원 행정처장도 분명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행정권 남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파 시민단체가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대표적인 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했으면 국민들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공무원들은 공무를 행하는데 그 공무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집회로, 시위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겠다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도 법정에서 또는 진짜 법에 근거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이것들이 난 이 법관들의 이 상식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법관들이라는 것들, 법관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 행정처장의 상식이 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런 것으로 고발을 했다면 납득을 했을 겁니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 충분히 본인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5개 광고법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5개 광고법.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법으로 걸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다른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꼬투리 잡아서. 즉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른 법으로 엮어버리겠다는 소리 짓입니다. 명예훼손으로는 자기네들이 질 것 같고, 모욕죄로 해도 질 것 같으니까 다른 법으로 엮어버리겠다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행정처장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었다면은 벌써 고발했어요, 나도. 행정처장. 그런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요만큼의 신뢰감도 안 갖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몸소 여러 차례 겪어봤으니까요. 겪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에 요만큼도 신뢰감 없습니다. 때문에 고발을 해가지고 저는 고발해가지고 이길 거, 이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법부 판사들도, 사법부도 잘못되면 국민들한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할까 싶은 건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위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판결을, 법정을, 말 그대로 법정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판사들이. 쩐명이 사건, 여러분들 쩐명이 사건 보세요. 분명히 대한민국 법에는, 선거법에 선거 관련 재판은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 2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 대법원 역시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사건은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 상식과 대한민국의 법에 반하는 그런 결정들, 판결들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주 간첩단 사건, 그거 재판 심리 한번 안 해보고 8개월 동안 재판 심리 한번 안 해보고 그냥 판사 멋대로 풀어줬어요. 석방시켰어요.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판사 직권 보석. 말 그대로 판사 직권 보석이라는 것은 그냥 판사가 지 멋대로 풀어줬다는, 석방했다는 소리예요. 청주 간첩단 사건은 어떻게 됐는데요?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 계속 지연 하다가 구속기간 딱 차고 나니까 구속영장 재발부를 안 했어요.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재발부 안 해주니까 구속 만기가 돼가지고 나간 거죠. 거기에다 쩐명이 사건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누구예요? 박모야. 그냥 벌금 받았던 사건을 그냥 1심에서 벌금 나온 거를 2심에서 법정 구속해버렸잖아요. 박병곤인가요? 지금 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에 반하는,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반하는 이런 판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국민의 권리입니다. 공무원들이 부패한 행위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했을 때는 국민들은 누구나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요구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는데 교활하게 다른 법을 갖다가 빌미를,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을 하는, 이거 사법행정권 남용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고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망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썩어버렸던 이 사법부가, 내가 지난번서부터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김명수가 그런 자기 동료 판사를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둥아리 전부 닫고 있는 이 판사들 보고 우리나라 사법부 완전히 썩어버렸구나. 그때 확신했습니다. 대법원 앞에 가서, 저 대법원 앞에 여러 번 가서 외쳤어요. 사법부가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완전히 권력의 개가 돼버렸다고.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입법부 완전 썩어버렸죠. 사법부 이거 완전 썩어버렸죠. 이거 진짜 이제 완전 썩어버렸어요. 사법부 이거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행정부 그 10%도 안 되는 이 썩어 빠진 것들이 모든 조직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아, 또 뺑뺑이 도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방송 상태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 상태 괜찮아요? 글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상태가 이상하네. 예. 아, 그렇죠. 지금 계속 버퍼가 생기고 있네요. 이쪽에도. 음. 아, 이 말도 못하게 해, 이제는. 완전히. 쥐들 멋대로 그냥 막 시청자들 차단시키고 댓글 차단시키고 나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정부가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은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지 못하면은 분명히 되치기 당한다고요. 지금 되치기가 역습이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거 역습이 시작된 거예요.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치꾼들이 국가와 정부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상황이 지금 정치꾼들, 맨놈들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그냥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꾼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꾼들 몇 놈을 위해서 국가가 지금 짓밟히고 국민들이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힘은,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국민들이고,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 집행입니다. 법 집행은 공정하고 엄격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일만 잔뜩 벌려놓고 시끄럽게만 하니까 계속 역습받고, 오히려 자기 발목 자기가 잡히고 있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그냥 탁 해버렸으면은 벌써 끝났을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전명희 사건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차장검사,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은 역습받아가지고 대전으로 갔잖아요. 대전으로 쫓겨갔는데, 대전에서 아마 이 사람 온전하게 남아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명희를 잡아넣기 위해서 수사를 지휘했던 차장검사가 이것이 그냥 질질질질 강력하게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질질질 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당한 거야. 역습당해가지고 대전지검으로 갔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이 사람이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냥 그걸로 그냥 뭐 다른 데로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끝까지 물고 들어가지고 아마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둘째치고 그 검사는 둘째치고 다른 검사들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고요. 다른 검사들 지금 다른 검사가 왔어요. 그럼 지금 온 검사가 전명희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도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나도 날아가고 나도 구속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 검사가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하고서 강력하게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검찰 집행부나 검찰 지휘부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면은, 자기가 한 거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안 해요.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정부는, 국가는 힘을 보여주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공무원들이 정부하고 발을 맞춰서 일을 해나가려면은 자기의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부가 이거 힘이 없는데, 힘을 사용도 못하는데, 그러니 누가 그 정부에 같이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눈치 보고 납작 엎드려 있지. 정부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진짜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예, 고테클라님 맞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할 것처럼,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냥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은, 그냥 깡통만 두들기고 있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쩌명이가, 아니 문재인이가, 아니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라, 이 최강욱이 같은 것도 범죄자잖아. 그런데 뭐 강력하게 잡아 넣어야, 그래야 수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잘못되면 처벌받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계속 그냥 밖에서 그냥 막말 쏟아내고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온갖 더러운 짓거리 다 해.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수사를 하겠느냐고. 못해요. 공무원들이 자기 몸살이지.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여러분들 그 최강욱이가 그 동물의 왕국을 이야기했죠. 사자가 아무리 큰 무리를 지어서 있더라도 사자가 힘 빠지고 늙어 빠지면은 그 무리에서 쫓겨나요. 이건 뭐 지금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완전 늙어 빠진 사자도 아니고, 힘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써야 될 때는 강력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믿고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 근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요 근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인질 교환 때문에 잠시 휴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 그거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썩어 빠진 것들이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한다고 난리치고 하는 것들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입니다. 미국. 여러분들 지금 그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전쟁 때문에 홍해에 항공모함이 한 척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중해에 항공모함이 한 척이 있습니다. 한 선단이 하나 있어요. 항공모함 하나라면 선단이 있다는 겁니다. 선단이면은 뭐 구축함, 호위함 뭐 이렇게 가지고 여러 척의 배도 있고 잠수함이 꼭 따라다녀요. 그것도 핵잠수함들이. 어쨌든 지금 강력한 힘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군 기지, 그 아랍 쪽에 미군 기지가 80여 차례나 폭격을 받고 공격당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해에 코앞에 항공모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멘에서도 반군들이 그냥 배를 납포해 가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미군 이지스함을 상대로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2발씩이나. 그런데 미국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네들이 계속 당하면서 미국 군인들이 죽고 다치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란이나 예멘이나 레바논이나 그냥 막 갖다 도발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해도 그 힘을 사용해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자포자기 해버리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상대방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피하고 굴복하는 게, 스스로 굴복하는 내 편이 더 잘못된 거예요. 힘을 안 보여주니까 그래요. 힘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강력한 힘을 갖고 강력하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거기에 함께 하기도 하는 거지. 그냥 어영부영, 그냥 진짜 어영부영
세워라 내워라.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고테클라님,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윤칼세 TV 나가가지고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두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은 성격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치고 돌파해 나가는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내 죽었어 하고 참고 버티고 끈기 있게, 이건 뭐 그냥 좋게 얘기해서 지구력 있게 버틴다고 해야 되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공격 당하는 거 그냥 그대로 맞으면서 맷집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격투기를 해도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 맷집으로 버티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 맷집으로 버텨도 반격을 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순발력 있게 치고 돌파해 나가고 이러는 과감성이 없어요. 과단성이.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과단성 있게 치고 나가야 되는, 이 돌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저들이 공격하는 거 그대로 다 맞으면서 언젠가는 힘 빠지겠지, 언젠가는 약점 잡히겠지 이러고만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거 이거 모두 다 지금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고태클라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해요. 아니, 추진력이 부족해요. 추진력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꾸준히 버티고, 이런 지구력은 괜찮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지구력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고 쓸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거 뭐 버티게 하려고 거기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안정되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은 버티기만 잘해도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버티기만 잘하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은 왜? 그거는 성공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저 잡것들이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면서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등쳐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 그냥 무조건 치고 나가고 쓸어버리고 베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구력이 필요치 않아요. 지금은 치고 나가는 결단력과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뭐 지금 안정된 그런 국가라면은, 그렇다면은 잘할 수 있지만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버티고 하는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알아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안 돼요. 보스가 힘을 보여주고 힘을 사용하고 해야 부하들이 주변에서 모여들고 주변에서 안심을 하고 하는 거지. 부하들이 그 장수를 안심 못하고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그 옆에 붙어 있겠다는 소리입니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전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윤석열하고 같이 이거 끝까지 정부 같이 갔다가 이거 뭐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전부 발 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시답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대들고 그냥 비난하고 지랄들 하는 거지. 예, 옥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정말 이 지금 판단을 진짜 잘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공무원들이 그 썩어빠진 10%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 국가 조직을 좌지우지하면서 완전히 공무원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다른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할 거 아니냐는 소리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문장님께서 문 닫는다고 하시니까 또 거기에 따라야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추운 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점점 추워지고 그리고 변덕이 심한 날씨예요. 여러분들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건강들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